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끊어내고 연결하는 단단한 연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꽃의 담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추적하게 된 이유, 그 계기가 네네. 어떻게 되는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때는 바야흐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에서 탐사보도 신층 르포 공모전이라는 게 처음 열렸었어요. 그동안 좀 문제의식을 느꼈었던 불법 촬영 관련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수님께서 이제 저랑 그리고 친구랑 둘 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공모전에 그 주제를 심층 취재해서 나가봐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고, N번방은 불법 촬영의 유통 경로를 쫓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불법 촬영물들이 공유되던 당시 여러 불법 웹사이트들, 그런 데를 전전하다가 이제 왓치맨이라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이제 홍보하고 유포하고 했던 그런 가해자의 구글 블로그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N번방이 아니라 번호방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번호방 후기글이라면서 그런 피해물들을 캡처한 사진들이랑, 그리고 이게 뭐 갓갓이라는 애가 어린 뭐 아동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기만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영상들이다, 자료들이다 이러면서 텔레그램 고단방으로 유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좀 취재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신고를 해야 이 피해자분들이 보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취재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나 차별, 착취에 그 전에도 원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수요일마다 열리는 평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여성 인권과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으로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라든지 뭐 그런 쪽에 열악한, 취약한 환경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됐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피해자들의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나 이런 게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죠. 디지털 성범죄도. 취약성을 가진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폭력이라든지 전쟁 문제에 관심이 가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심을 가지는 것과 또 이제 직접 행동을 하는 걸 다룰 수 있거든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들거나 네. 해결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사건에 말려들고 싶진 않아, 해결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어떤 이전 불평등이나 부정의 문제에 좀 반응까지도 하시는 편이셨나요? 좀 욱하는 기질이 조금 있네. 욱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냥 화만 내다 보면 더 소진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나마 기사를 쓰면서 해소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뭐 그냥 일적으로, 그러니까 승화시킬 때 이렇게 괜찮은 방법은 기사 쓰기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것들로 또 이렇게 소진된 거를 달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 기사 쓰기로 예. 네,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라 그쵸. 알리고 이슈화시키고 함께 반응하게끔 하는 네.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네. 단님에게 궁금한 점들을 여쭤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시던 말이, 이 마주하게 된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워서 내가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특히 한겨레 같은 큰 언론 보도 이후에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등의 이런 실망스러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지치거나 소진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N번방 박사방 안에 잠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게 만들었던 건 어떤 마음이나 생각 또는 동력이 작동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 3년 전에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불꽃의 단으로 활동을 할 거란 생각조차 못했고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그냥 신문사나 방송사 중에 가장 빨리 합격되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 보도한 후에도 경찰에 계속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한 내역들을 체증해서 보내주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 모니터링이라는 일에 좀 천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분노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가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 활동을 했던 거라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들은 그냥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뭐 이런 내 모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닥친 거를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고 신고하고 싶고 그냥 작은 선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 네. 네. 많은 활동가들이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매 순간 이제 열심히 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들. 네. 매 순간 열심히.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비슷하거든요. 겨울왕국 2에 안나가 하는 말인데 이제 엘사도 죽은 줄 알았고 울라프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는 부르는 노래거든요.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너무 멀리 보지 않을게. 그냥 한 발 한 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하고 또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기자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역할만 해야 하느냐, 혹은 그 사건에 개입해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추적단 불꽃은 기성 언론들과는 달리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에 얽매이지 않고 개입이냐 기록이냐 이런 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활동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시 추적단 불꽃의 목표나 지향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항상 기자이자 활동가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아울리처라는 표현을 이제 다른 활동가 분께서 불러주셔서 마치 네가 아울리처라고 부르니까 내가 아울리처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김혜정 지금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이신데 오매님. 네, 오매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증언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아울리처 같다고 붙여주셨어서 활동 초기부터 아울리처에 걸맞게 피해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활동가의 역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찾아가는, 다가가는 네. 아웃리처의 정체성. 단님도 이제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번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도 있는데 다른 모든 언론 보도나 교육을 통해서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말씀하실 때 가장 유의하시는 지점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디지털 성범죄든 사건을 파악하고 보도할 때 있어서 가해자들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왔었고요. 그리고 보도가 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의 인터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분의 사례를 이제 기사로 쓴다거나 이럴 때는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지만 예를 들어 다른 활동가나 이런 분들에게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묻기도 하고 최대한 2차 가해의 어떤 소지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스스로도 점검해보시고 다른 활동가들에게 그렇죠. 물어보고 점검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으로는 어쩌면 혹시 오글거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인터뷰들 제가 많이 읽어봤을 때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시면서 단님께서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어떤 측면에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활동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활동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린다는 것조차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취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활동가의 일이라면 어쩌면 나한테 기자보다 맞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을 좀 많이 쓰면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그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사회초년생일 때 한다는 게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할 수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다 나라도 했을 거야 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생이 바뀌었다 느낀 것 같습니다. 그때.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예. 만족스럽네요.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나 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 사회에서 저도 한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실제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공익제보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공익제보자를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구나 이런 걸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공익제보 탐사보도 당사자로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이름을 언급해서 좀 뜬금없으실 수 있는데 권김현영 여성 연구 활동가께서 추적단 불꽃은 커리어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익명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학업을 이어간다고 하던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실명을 밝혀야 되는 그래야 이제 활동이 인정이 되는데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경력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그런 부분도 됐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그런 공격들 뭐 그런 게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는 그런 걸로 인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넘어서서 이제 감정이 전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그거는 스스로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사실. 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지 뭐 법이나 시민의식 등을 포함해서 뭐 어떤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세요? 저는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든 아니면 그들을 돕는 활동가든 아니면 사실 저는 오연석 기자님이나 김한 기자님이나 다른 국민일보 기자님들이나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보안이 철저한 현관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덜 불안할 것 같고 가끔 누군가 술 취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내가 그냥 회사원이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나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안전하고 막 경비분들도 뭐 24시간 있고 막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원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익 제보자들에게는. 그리고 어쨌든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네. 또 생명의 위협도 네.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나 정서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군요. 네. 정신 건강은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또 위축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관리를 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종종 불편하고 잔혹한 진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소모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내어 대중에게 알리신 분이기도 한데 그럴 때 이제 정신적인, 뭐 정신적이라고 하셨지만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겠죠. 소모되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셨나요? 라는 질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초에 이제 한창 언론에 제보를 하러 다니고 이랬을 때는 국민일보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마음명상이라고 그런 명상 프로그램도 이제 한 2달 정도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좀 잘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훈련하는 그런 연습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다닐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이제 또 안 다니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좀 실천을 안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죠. 좀 힘들다고 느끼면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의사 선생님이든 상담사 선생님이든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기는 정말 싫어도 그냥 일단 갔다 오면 편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상담도 받으시고 네, 마음 명상 받았던 것도 하시고 취미로 산책을 한다거나 귀여운 것들을 본다거나 자기만의 그런 극복 포인트 약간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인데요. N번방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거기 이제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너무 싫어지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이 질문 해주셨는데 뭐 꼭 그렇게 남자들이랑 같이 가야 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포기하기 싫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사는 사회니까 이제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활동 단체의 대표이신 분이 그분도 남성이신데 이한님? 네 이한님 네 꽉 잡고 계시네요. 아, 네 아까 뭐 다 오메님부터 같은 활동가들이니까 우리. 그렇죠. 한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 남성 문화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때부터 그냥 이렇게 남성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당사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뭐 말들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남성 문화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이제 보기 싫으시면 한 5년, 10년 정도 안 보다가 이제 봤을 때 괜찮아졌네?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아하 5년 동안 남성들 보지 말까요? 어떻게 안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거리두기 할 수 언제나 있죠. 필요하죠. 언제나 필요하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N번방 핵심 주동자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회원들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생태계를 보면 이제 맨 꼭대기에 성착취물 제작자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포하는 가해자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아래 단계에 시청하는 아니면 새로 유입된 그런 가해자의 층이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나눌 수 있는데, 문영욱과 조주빈이 검거된 후로 남아있던 뭐 유포자나 아니면 단순 시청자들, 아니면 단순 소지자들은 사실 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수요에 가담을 한 거니까 그들은 이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났고요. 그나마 좀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3,000명에서 4,000명 가량 그런 단순 소지나 유포자를 검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그런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들, 뭐 예를 들면 뭐 지인 능욕 같은 또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그런 가해자들도 계속 검거를 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중복 집계가 있었을 수 있었지만 16만 명 정도가 이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26만 명? 26만 명. 근데 그 중에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였나요? 정확히는 이제 2020년 말에 한 3,500명, 3,200명, 500명 정도 검거를 했었다고 했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1년에 뭐 한 두세 번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이 있어서 그때마다 뭐 적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 검거가 되던데요. 근데 이제 26만 명이란 수치는 그게 출처가 한국 성폭력 대응센터와 이제 다페이스가 기획한 그런 N번방 영상에서 이 활동가들이 모니터링하던 그 대화방들에 가입되어 있던 참여자들 수를 이제 단순 합산했을 때 26만 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는 거고,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는 이제 가해자마다 성행 중인 그런 대화방들에 동시 이제 입장한 사람들은 막 50몇 개, 100몇 개씩도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던 방들이 이제 작년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정확한 집계는 어렵긴 하지만 네. 많은 숫자였던 네, 거는 확실하고. 그래도 네, 유의미한 숫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좀 아쉬운 판결인 거죠. 집행유예도 굉장히 되게 난감했던 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영상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초범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걸린 게 처음이지 영상을 보거나 공유한 거는 처음이 아니던데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초범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네,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런 기준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켈리라고 이제 춘천에서 재판이 있었던 가해자인데, 그냥 단순히 뭐 영상 하나, 영상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1년 뭐 몇 년형 받았는데, 근데 그 영상을 갖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몇 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물들을 유포하기도 하고 의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활동했던 그런 맥락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걸렸다고 초범으로 보는 거는 좀 그런 데서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N번방 방지법 이전에도 스스로 찍었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뭐 예를 들어 삭제 모니터링 지원해주시는 기관에 신고를 한다거나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그런 피해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검거가 된다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들은 있었는데요. 성폭력 특례법이나 다 있었는데, 이제 N번방 방지법이 생긴 이후에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셨던,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전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N번방 방지법이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고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아픈 중한 범죄구나라는 합의가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법이고요. 정확히 이 법이 시사하는 것들은 전기통신망 이제 사업자들, 뭐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나
그런 인터넷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웹페이지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디지털 성범죄물들이 올라왔을 때 조치를 똑바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제를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기술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법인 거고, 그 N번방 방지법으로 또 묶여서 불리는 또 다른 법들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 뭔가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속적 조치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법이나 아니면 뭐 그냥 교육이나 제도나 그런 게 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N번방 방지법 이후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가면은 이게 왜 피해인지 설명을 하라거나 아니면 너가 범죄 당할 만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했었죠. 인식이 이렇게 안 따라와 주니까. 그런데 이런 N번방 방지법이라는 그런 이름부터도 그 사건이 연상되는 법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할 때 굉장히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발언들을 하려고 뭐 수사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그냥 전체적인 사법 체계 안에서든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가 나는 안 당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던 사람들도 혹은 내 주위에 누구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지? 하다가 이게 뭐 지인 능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런 여러 성범죄들이 계속 베리에이션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들도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각과 조주빈이 잡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디선가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피해 촬영물들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요.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N번방 방지법이 생긴 이후에도 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으로 봐야 할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이 이전에는 국산 야동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유희거리로 소비했던 역사와 그리고 실제로 그냥 야동이라고 그냥 피해자가 영상에 있는데 묵인하고 즐겼던 문화가 고작 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좀 정화작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없어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재화로 취급하는 그런 성산업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 네, 아직 돈이 그것도. 되죠. 네, 그런 음지에서 뭐 예를 들면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뭐 광고 홍보 뭐 이런 사이트에서 뭐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을 줄 테니까 뭐 돈을 갖다 바쳐라. 약간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또 뭐 예전에 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안에 쌓여온 이 인식들과 그리고 여전히 돈이 되는 재화로서 거래되고 있는 이 현실이 빠른 속도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시군요. 그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N번방 방지법은 일단 국내 사업자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해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변화가 보이는 거는 텔레그램이 이제 독일에서 수사 협조를 올해 들어 했었거든요. 그게 뭐 아동학대 피의자랑 안티백서들 뭐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겼었던 건데, 그런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만 된다면 사실상 그런 디지털 성범죄물들을 유포하는 사람들만 다 잡아들여도 어느 정도 정화가 더 빠르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안 하는 게 가장 좀 답답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수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향상 속도에 비해 항상 더 한 발씩 앞서가요. 그래서 어떤 경찰분은 본인들은 마티즈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포르쉐 끌고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위장 잠입 수사나 이런 부분도 프라이버시나 어떤 경찰 수사관의 자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볼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볼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안 보던 사람은 너무도 그냥 혹은 봤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문제구나 인식을 하고 안 보는 사람들도 사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예 아니네 자유인데 뭐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걸 어떻게 바꿔야 이 유통이 멈출까, 유포가 멈출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저도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 아무도 보지 않는 혹은 거의 보지 않는 그래서 유통과 유포가 멈추고 이 수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실 이 범죄가 이렇게 활개칠 수 없고 또 이렇게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좀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했거든요. 그쵸. 네. 제가 불꽃 공식 계정에 마지막 글을 올린 게 3월 말이었어서 네, 그동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이제 연대해 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처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온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텔레그램의 CEO를 샤라웃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는 아마 다른 단체도 함께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단체와 함께 텔레그램의 이런 성착취 문제를,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어 라는 식이 아니라, 너네 지금 이렇게 난리 났으니까 이거 좀 아니? 같이 너네도 의무를 좀 져줬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이렇게 가시화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또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될 것 같고, 불꽃 계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플랫폼에 올릴 예정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불꽃 레터를 통해서 소식을 알릴 계획 중이고, 다음 주쯤에 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텔레그램 CEO를 이제 샤웃아웃 하겠다는 거지, 이제 불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직접 맞아요. 하자라는 네, 프로젝트인 맞아요. 거죠. 이제 어쨌든 온라인 캠페인이라서 태그를 하는 거죠. 이게 하벨드루프 씨가 되게 좋은 곳에서 수영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는 거를 SNS에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 혼자 좋은 거 먹고? 네. 경찰에는 협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계정을 계속 태그를 하다 보면 뭐 BBC나 아니면은 CNN이나 뭐 이런 데서도 취재를 하러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들이고 변화들일까요?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이 범죄의 엄청 끔찍함이나 아니면 뭐 범행 수법의 교묘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겪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도 바뀌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피해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회자될 때마다 가슴 졸였던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나 인적 환경? 뭐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더 발굴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기사를 많이 봐야죠. 많이 읽고 공유하고. 네.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한 명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뭐 경찰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다른 분이 이어받아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결국 각각과 박사가 잡힌 것처럼 계속 그런 선순환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갈 때 그 흐름이 더 커지고 사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연구소의 활동 계속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의 활동에도 큰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연재하신다고 하신 글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